아니 김병기 의원님 하십시오. 네. 원장님, 예.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 당연히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게 실수요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게 예상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출 금리의 역행과 같은 부작용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신규 대출과 대환 대출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식이 국민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현황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죠. 주요 은행 가계부채 증가액이 연간 목표를 초과하자 정부에서 강력한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시사했어요. 잘 아시죠? 예.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건 맞는데 총량 규제, 그러니까 기술적인 의미에서 총량 규제는 아니고 이제 DSR 등 규제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또 다른 PPT 하나 띄워주세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과도해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주택 구입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이 갑작스러운 규제에 대비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쨌든 타이트한 관리를 요구하면서도 예를 들어 실제로 계약을 했거나 대출 상담을 했거나 이제 어떤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형성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 규제와 무관하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하여 지금은 사실은 이미 주택 구입 계획을 해서 금융권에서 이 9월달 이전에 이제 자기들 계획을 했던 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마다 대출 취급 기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은행마다 대출 취급 기준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 조건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출자들이? 왜냐면 은행마다 지금 포트폴리오 관리의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가계대출을 많이 한 데들은 아무래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담대를 적게 한 데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하기에는 또 이게 시장 금리가 이제 인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 금리가 이게 반대로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계 금융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잖아요. 신규 금리와 관련돼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흐름이 있는 건 맞고 이제 기존에 그래서 제가 부채를 받았던 분들은 사실은 지금 그 금리 부담이 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게 신규 대출과 대안 대출 갈아타기요. 그러니까 또 구분하는 그런 가계대출 관리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원칙 지켜야죠. 원칙 지키되 실수요자의 불편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고 대환 대출의 경우에는 국민의 금융 비용 부담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좀 살릴 수 있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 말할 것도 없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게 현행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혹시라도 실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대환대출을 통한 금리 인하 혜택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신규 대출과 대안 대출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식이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국민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좀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본 의원이 우려와 지적에 대한 금감원의 그 입장을 최종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면 자세한 보고는 저희 의원실로 별도 보고해 주시겠어요? 말씀해 보시죠. 저희가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한 왜냐면 지금 내수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특정 그 취약층의 어려움이 지금 아주 큰 건 맞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거기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신규 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의 문제, 부동산 시장 촉발의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신규 대출 주담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서 그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상금리 등의 이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 지금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그 기준금리가 지표금리로 쓰이는 여러 가지 그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그 전에도 분석을 했습니다만 최근 분석을 한 결과 이 25bp 금리 인하가 아주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에서 수조 원 이상 되는 이제 그 경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인 금리가 인하가 있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는 단순히 이제 그 어떤 피스밀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그 소비진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그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국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준비됐습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